그다음에 인력과 물자를 관리해서 뭔가를 집행하는 그런 또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성도 띈다. 정치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경영으로부터도 완전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걸쳐져 있다. 걸쳐 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행정 개념은 사실 좀 정치하고 경영의 개념은 좀 거리가 있어요. 겹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은 여기 행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행정은 정치성과 관리성, 이게 정치고 관리니까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7쪽을 보시면 2번에 행정의 특성이라는 게 이게 행정의 개념적 특성인데요. D급의 100분의 1이에요. 중요도는 훨씬 떨어지고 이게 체감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개념은 100분의 80이니까 중요하지만 이건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살짝 어깨너머로 살짝 이런 건 복습도 하지 마세요. C급, D급은 복습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나쁠 게 뭐 나쁩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그게 A급, B급이 걔들한테 가려가지고 더 희석되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셔서는 복습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날 정도예요. 끝날 정도. 그리고 기출문제 가면 한 번씩 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살짝 하시면 어깨너머로 살짝 하시는 거지 너무 비중을 둬서 정면으로 돌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주된 줄기는 A급, B급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7쪽에 보시면 행정이 갖고 있는 개념적 특성이 5가지예요. 5가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도 물론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본문. 그 다음에 정치하고 전혀 절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성도 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치성을 띄니까 강제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권력성도 띄고.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체제성. 이 체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체제론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은 하나의 체제로서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물론 경영도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지만 행정은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리로서의 성격도 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5번째 관리는 경영도 관리는 합니다. 경영도 여기도 관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특성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고 위에 있는 4가지는 경영은 그런 특성이 없어요. 경영, 공공, 정치, 권력, 체제 이거는 행정만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 5대 특성 중에 위에 4개는 행정만이 갖는 본질적 고유한 특성이고 관리라는 거는 경영과 행정이 함께 가지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자, 앞 페이지 썸머리 보겠습니다. 연두색 썸머리. 그래서 제가 5가지 특성을 나눠놨어요. 왼쪽에 4개는 행정의 본질적 특성이고 오른쪽은 경영과 행정이 함께 갖는 공통된 특성입니다.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는 뭐 행정이나 경영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쪽으로 와보시면 행정은 이 정치라는 거하고 경영의 관리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는 게 행정이에요. 걸쳐 있는 게. 자, 그러면 이제 4쪽에 로마 2번 행정 개념이 행정 이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개념의 학설이 변했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본문도 물론 이제 뭐 중요하지만 뒤에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7쪽에 포인트 7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7가지. 다만 이 중에 한가운데 발전 기능설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는 개동용 수출용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는 사실 조금 뭐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이 쭉 끝까지 최근 오른쪽 거버넌스까지. 거버넌스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신공공관리설 이게 NPM인데요. 신공공관리도 넓게 거버넌스로 봤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왔다 그래서 이걸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뉴 거버넌스만 거버넌스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앞에 있는 신공공관리까지 합쳐서 광의 거버넌스로 본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 때는 요즘은 신공공관리는 거버넌스로 안 봅니다. 그래서 뉴 거버넌스 이퀄 그냥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설의 변천 요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행정은 자 이런 가치 판단. 행정의 영역에는 2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이건 주관이기 때문에 팩트는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요거는 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입법부가 의회가 하는 것이고, 이건 주로 이제 정치권이 하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결정이 아니라 뭔가를 집행하거나, 이거는 관리하거나, 이건 주로 정부가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하거나 이런 활동이죠. 이건 사회 문제가 막 펑펑 터지거나 하면 정치권이 제기능을 못했을 때 행정이 이런 기능까지 하면 이게 이제 이론론이고,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해서 행정은 얘는 아니다, 요것만 해야 된다 하면 이건 정치 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이게 정치니까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 행정이 요거까지 하냐 아니냐에 따라 이론도 바뀌었고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도 쭉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행정학이 처음 성립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이론이 바로 행정관리설입니다. 행정은 집행, 관리만 하는 거다. 요거만 하는 거다. 요게 아니다. 요거다.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 경제대회 공황이 펑 터지면서 통치기능설. 이것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태설. 행정행태설. 그 다음에 발전기능설. 요거는 개발도상국에 좀 국한된 이론이니까 따로 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발전기능설. 그 다음에 정책기능설. 정책기능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 새로운 관리다. 신공공관리설. 그 다음에 협치. 거버넌스. 거버넌스설. 이렇게 크게 한 7가지 학설의 편천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처음 행정학이 처음 성립될 그 무렵 때 나왔던 행정 개념, 이게 행정관리설이에요. 이때는 흔히 기술적 행정학이다라고 해요. 이때 행정학을 초창기 때 기술적 행정학. 여기서 기술은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인력이나 물자를 관리하는 테크닉, 단순한 테크닉, 기술이다라는,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 기술이다. 뭔가를 결정하거나 뭐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행정의 개념을 단순히 집행으로 봅니다. 집행이 바로 관리거든요. 집행관. 이게 아니라 요걸로만 봅니다. 이때가 바로 1880년대 행정학이 처음 성립되던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 1880년대. 18세기 말이 아니라요. 그 기억나시죠? 1880년대가 19세기 말이에요. 18세기 말이 아니라. 18세기 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치하고 행정의 관계가 이때는요, 완전 분리됐어요. 이거는 정치고, 이거는 행정이다. 정치가 아니다. 따라서 정치, 행정, 이원론 시절이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이때는 공행정과 사행정은 또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가 하는 행정이나 민간 기업이 하는 사행정이나 다를 바가 없다. 행정이 이런 거 안 하니까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땅 파고 뭐 나무 심고 뭐 보 쌓고 뭐 하는 게 뭐 민간 기업이 하든 정부가 하든 본질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때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은 식으로 봤어요. 자, 이때 대표 학자가 누구였냐면요. 우드로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 행정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우드로 윌슨입니다. 자, 5쪽으로 다시 와보시면요. 이 꼭대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전기 행정관리설을 제창했던 학자,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학자, 윌슨, 화이트, 귤리, 굿노우.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책을 썼던 그 학자잖아요. 행정학의 창시자. 당시에는 행정학자, 프린스턴대 교수였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28대 대통령도 됐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영문 자료가 있죠. 영문 자료. 그게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에요. 영문으로 된 자료. 거기 뒷면에 첫 페이지 뒤쪽을 한번 보시면 밑줄 그어진 2줄이 있는데요. 그 2줄이 바로 윌슨이 주장했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그러니까 removed from hurry and strife of politics.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쟁과 어떤 법석의 장으로부터 좀 동떨어진, 기껏해야 at most 기껏해야 point stance라는 것은 무슨 입장을 견지한다는 뜻이죠. apart from은 뭐뭐하고는 좀 동떨어진. 뭐하고 동떨어졌냐. 그 Debatable Ground of Constitutional Study니까 입헌 정치적 연구의 논쟁의 장으로부터는 좀 동떨어진, 떨어져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Not politics, but business.
이게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었어요. 행정학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된 논문이에요. 행정학의 어떤 효시인데요. 그래서 윌슨은 행정학의 아버지다, 창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1880이니까 19세기 말이고요. 이때가 행정학이 고전기 행정학이 성립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행정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Not politics but business. 근데 왜 이들 학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역관제 폐단 때문에 역관제 폐단을 극복을 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관 정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얘하고 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역관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인사행정의 출발과 행정학의 시작을 알 수가 있거든요. 행정학은 모든 게 역관제로부터 시작이 돼요. 역관제에서부터 태동이 돼요. 역관제를 아셔야 되는데 역관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2권에 있는데 서브노트 필기노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필기노트에도 역관제가 나오니까요. 몇 쪽일까요?